인사청문회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임수경입니다. 정부 부처의 장관 자리는 당연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주소 이전과 부동산 매입 과정 사과를 해주셨는데요.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다시 한번 불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사과합니다. 예. 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면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살아오셨다고 서면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겠다. 아내가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 원거리 출퇴근해서 이게 이제 소위 위장 전입인데 물론 사과는 하셨지만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한 것인지 투기를 위한 재산 증식의 목적이었는지 저는 오히려 그냥 후보자께서 좀 그 사과를 하셨으면 받아들였을 텐데 출산과 양육으로 출퇴근이 불편했던 배우자를 이렇게 내세우시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다운계약서 작성도 사회적 관행이었지만 무려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정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장녀의 예금 내역이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하는 장녀인데 아직까지는 그 정규직 우리 뭐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전문 약사로서 또 정규 직업 없이 지금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또 공부하는데 가끔 그 약국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알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용돈 쓰기도 사실은 바빠요. 그리고 아직 그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러면 이 2011년에 2,500만 원이었던 예금이 4년 사이에 5천만 원 이상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분명히 이것은 편법 증여다. 부모에 의한. 증여세를 내신다라고 당당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 그리고 자녀가 벌어서 낸 것이다. 어떻게 벌어서 낼 수가 있습니까? 몇천만 원씩 연봉을 받는 분들도요. 4년 동안 5천만 원 예금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1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면 장녀가 약국 근무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가 봐요? 다른 소득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BK21 하면서 한 2천여만 넘게 그러니까 장학금이고요. 연구비로 쓰셨을 거고. 예, 그런 그 것을 증여세 편법 증여일 그러니까, 때는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과세당국 조사를 해가지고 네. 제가 증여에 그게 있다 그러면 제가 증여세 내겠습니다. 저는요. 진작에 하셨어야 된다는 아까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증여세를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제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소명 조치 현황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하세요? 그거 제가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그거 있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착오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왜 안 하시냐고요. 85년 총무처 내무부에서 수습을 시작으로 강원도를 거쳐서 국무조정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이런 절차를 모르신다고 하면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명 요구를 받았는지 성실히 답변하시고 예. 국회와 국민들에게 엄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장관 후보자의 올바른 자세다. 제가 그 확보되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건요. 예. 진작에 주셨어야 하고 오후 질의 전에라도 혹시 확보되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재산 보유가 1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무원 생활만 하셨어요. 어떻게 재산 지금 신고가 26억 4,429만 원 신고하셨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셨는데 예.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재산 증식을 추구하죠. 그러나 다른 사업이나 자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월급만으로 이 정도 보유가 어떻게 가능한지 후보자 본인의 재산 증식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 고가의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한 달에 4-5번씩 골프를 다니십니다. 골프장 누구랑 다니세요?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 이것 자체가 선공후사는 아니다. 공직 생활의 의의가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재산 증식이었는가 하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30년 공직생활을 했고 제 집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전문이고 개업 전문입니다. 전문의로서 25년 정도 소득을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통상적으로 집사람이 한 1년에 연간 한 1억 내외 되는 소득을 갖고 있고요. 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게 되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의 두 사람의 소득을 저희는 그저 낭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모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산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골프 회원권 문제는 제 집사람과 같이 운동을 같이 건강창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그저 자주 이용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울 때는 하지 않았고요. 퇴직한 이후에는 제가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또 주로 하는 것은 저는 집사람하고 함께 가족하고 운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없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뭐 정도는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집사람 친구라든가 부부간에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널리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요. 예. 임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임수경입니다. 당 이름이 바뀌어서 조금 어색한데요. 후보자님,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예.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 논문 표절 다 외웠어요. 저는 이미. 이 청문회 과정에서 낭만 사실 후보자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자영업자들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 정말 심각하지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혁으로 지금 가고 있고 반대 목소리도 매우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행자부 장관은 저는 좀 서민과 호흡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또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는 정치적 중립성, 특히 어떤 전국 방방곡곡에 17개 시도 꼼꼼하게 나라 살림을 챙기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랜 시간 오전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어려운 부분 뭐 사과는 하셨지만 몇 천만 원짜리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보유하고 한 달에 4-5차례. 오전 답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퇴직하시고 2015년 7월에 퇴직하셨죠? 예. 퇴직하고 사모님과 다녔고 그 전에는 안 다니셨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고, 예, 잘 많이 안 다니셨다. 예. 거짓 답변이네요. 2013년 3월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되신 이후에 4월에 3차례, 5월에 4차례, 6월에 2차례, 8월에 5차례, 9월에 4차례 이렇게 해서 2013년 한 해에만 23차례를 가셨다면 많이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답변을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하시면 곤란하시다라는 점들을 강력하게 지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때 아마도 제가 휴가철을 이용해서 둔간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4월에 3차례, 5월에 4차례, 6월에 2차례, 7월에 1차례, 8월에 5차례, 9월에 4차례, 10월에 1차례, 11월에 2차례, 12월에 1차례 해서 그렇죠. 예, 주말에 2013년 한 해 동안 23차례입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도 좋고 가족 간의 우애가 가족애가 돈독하신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로서 이 청렴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서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좀 올바른 자세인가 하는 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떳떳하게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풍족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오히려 미덕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나 후보자는 공직자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다. 오전 답변에서 사모님 배우자께서 의사이기 때문에 재산 과정, 증식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데 공직자였던 후보자는 15억 신고하셨고요. 오히려
소득이 훨씬 많은 배우자께서는 1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집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집은 아파트 부부 아니에요. 공동 명의로 돼 있으신가요? 그거는 처음에 제가 하는 바람에 제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그게 왜 공동 명의로 안 하셨습니까? 이제라도 공동 예, 명의로. 공동 명의로 언제든지 할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러세요? 예. 그런 대답도 혹시 좀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집사람과 상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 이런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것도, 공무원 월급으로 사실은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본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어떤 선공 후사 말씀해 주셨지만 선공보다는 사모님과 함께 주말마다 골프 어떤 호화로운 여가 생활 즐기시기에 바쁘셨고 물질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나 어려운 국민들의 삶, 또 국민,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과 공감하면서 정책 연구를 하고 공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처신에 유념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미도 아파트 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부동산 폭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자마자 이제 몇 개월 뒤부터 갑자기 이제 폭등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그 공직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각별히 챙기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어떤 삶을 보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김민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